한국은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기 위해 다음 관문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8강에서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전 승리 이후에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이 낳은 두 명의 감독 간 맞대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상 첫 AFC U23 대회 본선에 진출한 인도네시아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태용 감독의 뛰어난 지휘 아래 조별 예선까지 통과하면서 첫 출전 플러스 8강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게 됐기 때문이죠. 1968년생인 황선홍 감독, 그리고 1970년생인 신태용 감독,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동시대의 선수로 활약했던 두 감독은 이제 올림픽 출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선수, 그리고 K리그 명예전당에 헌액된 최고의 선수, 이 두 감독의 감독 대결부터가 국내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빅뉴스죠. 사실 팀 전력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FIFA 랭킹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23위, 인도네시아는 134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킨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을 본다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태용호는 A조 조별 라운드 첫 경기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와 개최국의 이점을 활용한 카타르에게 0대2로 무릎을 꿇었지만 2차전 우승 후보로 언급되던 호주를 1대0으로, 그리고 마지막 3차전에서는 요르단을 무려 4대2로 대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1대0으로 가까스로 승리를 따낸 UAE가 FIFA 랭킹 67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대1로 대파를 시킨 요르단이 71위, 호주 역시 FIFA 랭킹 24위로 우리 대한민국과 단 한 계단 차이 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8강에서 만날 인도네시아를 약체가 아닌 호주를 잡은 대등한 위치로 인식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전략가 신태용이 있죠. 2차전 호주전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언더독이 탑독을 잡아내는 자이언트 킬링의 진가를, 그리고 3차전 요르단전은 강력하고 화끈한 공격력을, 이 두 경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화끈한 공격력 모두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요르단을 상대로 한 4개의 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요르단전 전반 23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습니다. 페널티킥은 뭐 다 넣는 거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공격 작업이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가던 인도네시아, 간결한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쪽까지 침투합니다. 하지만 2% 부족한 아쉬운 장면으로 요르단 수비의 발에 걸리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나 싶었는데, 이내 잽싸게 루즈볼을 먼저 잡아내고서는 골문을 향해 질주, 그리고 수비와의 어깨 싸움에서 먼저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볼의 소유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어깨를 빼앗긴 요르단의 수비가 무리한 몸싸움을 시도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버리죠. 이미 어깨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요르단의 수비는 뒤에서 공격수를 밀어버린 골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얻어낸 PK를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먼저 한 골을 앞서 나가는 인도네시아였죠. 이어서 전반 40분 터진 두 번째 골 또한 그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았죠.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선 오른쪽 측면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볼을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더니 페널티 박스 바깥 중앙 쪽에 위치한 선수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볼을 잡지 않고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던 선수에게 다이렉트 패스, 이어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했던 위탄 술라이만이라는 선수 역시 잡지 않고 다이렉트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하면서 그림 같은 골, 골키퍼의 손을 피해서 반대편 골포스트 구석으로 정확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완전 탈동남아골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의 멋진 득점 장면이 나와버린 것이죠. 후반 25분 세 번째 골은 박스 안에서 2대1 패스, 그리고 로빙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요르단 수비를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득점을 기록했고, 후반 41분에는 롱스로인을 이어받아서 다이렉트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다양한 루트의 공격 패턴으로 4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국가 명만 가리고 봤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원더골들이었는데요. 인식 속에 박혀있는 약체라는 인상 때문에 오히려 멋진 골들의 빛이 바래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이끄는 늑대 무리보다 한 마리 늑대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전까지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현재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내세운 재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수락직을 수락했는데 당시 협회 측은 2023 아시안컵 16강 진출과 이번 U23 대회 8강 진출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태용은 선수 시절 사실상 지금의 성남, 당시의 성남 천마 1화의 원클럽맨이자 현역 시절 15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레전드인데요. K리그 최초 60골 60도움을 기록한 등번호 7번의 공격형 미드필더, 1995 시즌에는 한 시즌에 20골과 20도움을 기록해서 22시 클럽에도 가입한 선수입니다. 해당 시즌 리그 MVP는 당연히 신태용의 몫이었죠. K리그 통산 401경기 99득점 68도움을 기록한 신태용. 신태용의 도움 기록은 2015년에 가서야 염기훈에게 깨집니다. 신태용은 도움뿐만 아니라 득점에 있어서도 레전드인데요. 역대 K리그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180골의 이동국, 141골의 대안, 120골의 김은중 등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신태용이 기록한 득점은 99골, 사실 100번째 골은 필드골로 넣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대망의 100골은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지만 K리그 통산 100골 이상을 집어넣은 8명 선수는 공격수, 그것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지만 신태용은 미드필더였죠. 선수 시절 신태용의 별명이 그라운드의 여우였는데 이는 지도자 신태용에게도 똑같이 붙게 됩니다. 2009년 성남 1화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시작된 신태용의 지도자 커리어인데요. 신입 감독 신태용은 당시 성남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베테랑 김상식, 그리고 EPL 실패 이후 성남으로 복귀한 이동국을 전북으로 트레이드 시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재활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최강희 감독은 이 두 선수를 팀의 핵심으로 기용하면서 2009 시즌 전북의 첫 K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K리그는 전북 왕조 시대가 펼쳐지죠. 10년간 김상식과 이동국은 각종 K리그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북 왕조의 1등 공신이 됐고, 특히 이동국은 K리그 역사상 불멸에 가까운 최고의 기록들을 경신하면서 압도적인 K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태용 감독은 이 트레이드가 본인의 결정이 아니었으며 김상식의 트레이드를 요구했던 구단에게 두 선수를 모두 품거나 모두 보내라 라고 말하자 성남 구단 측에서 두 선수를 모두 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는 성남을 이끌고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최초 한 팀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한 유일한 감독이 됐는데, 신태용 감독을 두고 과리디올라와 좀 비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에서도 한국 시간 24일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이는 과리디올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까지 했죠. 선수 시절 카리스마로 유명했던 군기반장 신태용은 감독이 되면서부터는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4명의 대표팀, 그리고 A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까지 밟게 되죠. 최고의 선수 출신, 그리고 감독으로서 최고의 정점을 인도네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사상 최고 올림픽 출전이라는 역사를 세우기를 응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탈락해서는 안 되겠죠. 신태용 감독은 현재 약 100만 달러의 연봉, 우리 돈 13억 정도의 연봉으로 4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재계약 조건을 모두 달성한 현 시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최소 현재 급여의 2배 이상의 재계약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감독 신태용, 이러고 보니 미드필더 출신 신태용 감독에게 길게 맡겨본 아니다. 그래도 이번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출전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